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오란 고등학교죠. 저를 닮은 애들이 몇 명 보이네요. 코난을 보다 보면 여러가지 알아두면 쓸모는 없지만 신박한 잡다한 지식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청산가리를 먹으면 뒤진다던가 마약은 먹어보면 마약인 걸 알 수 있다 등등 여러가지 지식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정말 다양한 요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코난 보면서 뭐 저런 요괴들도 있냐 하는 생각이 든 적이 많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요괴들이 나올 때마다 하인성, 하토리 헤이지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인성이가 해치웠던 요괴들, 뭐 해치웠다기보다는 그냥 요괴가 한 것처럼 보이는 트릭을 간파한 거긴 한데 요괴를 퇴마했다고 하는 게 더 간지나 보이니까 인성이가 퇴마한 거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인성이가 퇴마했던 요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영상에는 개소리가 많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다른 애니 유튜버들 영상을 생각하고 와가지고 아니 이 새끼 정보만 얘기하지 왜 이렇게 개소리를 많이 해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저의 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니까 이제 오늘부터 저를 덕질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성이가 퇴치한 요괴는 바로 거미 요괴입니다. 인성이는 어떤 의뢰인이 돈을 보내가지고 그 의뢰인을 만나러 갔고 그곳은 인형 언덕의 거미 요괴가 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거미 요괴의 전설에 대해서 살짝 말해주자면 어떤 언덕을 나그네 2명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나그네 2명 앞으로 어떤 예쁜 여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고 나그네는 너무 예쁜 여자라서 말 한마디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 여자가 물어보는 건 전부 대답해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나그네 2명을 데리고 갔고 그 나그네 2명은 그 후로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그 전설을 들은 인형 제작자가 인형을 만들어서 그 여자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놔뒀고 그 여자는 인형에다가 나그네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던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인형이라 대답을 하지 않았고 대답 안 하는 인형에게 빡친 여자는 거미요괴로 변했다고 합니다. 인형 제작자는 놀래가지고 불화살을 쐈고 거미요괴는 죽었다고 하네요. 솔직히 인형한테 말을 거는 거미요괴의 지능 수준이나 그런 지능 수준을 가진 거미요괴한테 잡혀간 나그네 둘 다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뭐 이런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설이 있는 언덕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시체가 거미줄에 걸려있는 것 같은 형상으로 발견됩니다. 인성이는 그것을 보자 아소로운 범인 새끼 요상한 짓거리 해놨구만 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그것도 하루에 3번 정도 일어나는 살인사건이니 가볍게 수사를 했는데 인성이의 썸녀 가영이가 똑같이 거미줄에 걸린 채 발견됩니다. 그걸 보고 인성이는 불타오릅니다. 그때부터 인성이 안에 있는 요괴 학살자의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성이는 이 거미요괴를 조져버리겠다고 생각했고 거미요괴를 찾아가지고 경찰서에 보내버립니다. 물론 진짜 요괴는 아니긴 했지만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인성이는 요괴하고 자주 엮이는 남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두 번째로 퇴치한 요괴는 바로 인어입니다. 아주 머리가 일상생활에 불가능할 정도로 음란한 걸로 가득 차버린 여러분들은 인어 하면 뭐 이런 인어들을 생각하시겠지만 이곳에서 나온 인어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인어였습니다. 처음에 인성이를 부른 의뢰인도 인어가 본인을 죽이려고 하니 살려달라는 식으로 의뢰를 한 거였죠. 그래서 인성이와 코난이 간 곳은 인어섬이라고 불리는 곳이었고 인어섬에는 인어 고기를 먹고 엄청 오래 살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매년 열리는 축제 때 사람들에게 듀공의 화살이라는 것을 나눠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불로장생할 거라는 전설이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화살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거나 화살의 힘을 의심하면 인어의 재앙이 내릴 거라는 전설도 있다고 합니다. 인성이는 빨간 펜으로 이름 적으면 뒤진다거나 엘리제를 위하여를 4번 들으면 뒤지고 시험 치기 전에 머리 감으면 지금까지 외운 거 다 까먹는다 뭐 이런 것들처럼 전형적인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이 인어섬이란 곳에서 듀공의 화살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고 인성이는 이것도 인어란 요괴가 버리는 짓인가 하면서 퇴마사의 본능이 깨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인어를 잡기 위해서 옌병을 싸던 인성이는 가영이와 동시에 죽을 뻔했지만 어떻게 살아가지고 인어까지 퇴치를 하는데 성공합니다. 참고로 이 인어섬 에피소드는 정말로 명작이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성이가 세 번째로 퇴치한 요괴는 설녀입니다. 제가 말하다 보니까 세 번째라고 했는데 사실상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성이와 도일이가 첫 번째로 만났던 중학교 시절 얘기입니다. 설녀의 전설은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 얘기부터 보겠습니다. 옛날 어떤 산에 희고 반짝거리는 은색 호도을 입은 엄청난 미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미인은 산에 들어온 잘생긴 남자를 표적으로 삼고 유혹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이나 저는 유혹 안 당하겠네요. 그래서 유혹당한 남자에게 내 옷과 당신의 소중한 물건을 바꾸지 않겠냐라고 물어봤고 남자는 저 옷을 내가 가져오면 저 여자의 옷이 사라지니까 하는 심정으로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자는 본인에게서 무엇을 가져갈 거냐고 물었고 여자는 당신의 심장을 가져가겠다고 말한 뒤 그 남자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설녀의 첫 번째 전설이고 두 번째 전설은 살짝 얘기가 다릅니다. 옛날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집에 가려고 급히 산을 내려오던 청년이 있었는데 가던 도중 머리가 길고 은색 호옷을 걸친 몹시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청년에게 다리를 삐어서 한 발짝도 못 가겠으니 본인을 집까지 좀 데리고 가달란 말을 했다고 하네요. 청년은 여자의 집이 어딘지 물어봤고 여자는 길이 없는 어두운 숲을 가리켰다고 하네요. 청년은 사정이 딱해서 그 여자를 등에 짊어지고 있던 바구니에 태우고 산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가도 집은 보이지 않았고 청년은 여자에게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건지 본인이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지 물어봅니다. 여자는 묵묵히 이 길이 맞다고 대답합니다. 사실 여자는 청년이 지쳐서 자신을 내동댕이 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남자를 인적 없는 산속으로 유인해 힘이 다했을 때 그 영혼을 먹어치우는 설녀였던 거였죠. 이윽고 청년의 걸음이 느려지고 한동안 말이 없던 청년이 아가씨 라고 입을 뗐습니다. 여자는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네 왜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숨을 헐떡이며 겨우겨우 목에서 쥐어짠 듯한 목소리로 춥지 않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청년의 의외의 질문에 여자는 당황해 말문이 막혀버렸고 청년은 추위로 감각을 잃은 발을 필사적으로 내디디며 좀만 참으면 되니까 힘을 내라고 말을 해줬고 여자는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의 시간이 흘러 청년이 메고 있던 바구니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청년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바구니 안을 봤더니 여자는 없고 대신 대량의 눈이 은색 호돛에 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청년의 따뜻한 마음이 선녀의 차가운 마음을 녹인 거였죠. 이런 선녀의 배경 때문인지 인성이가 간 곳에서 어떤 남자가 살해를 당했고 그 남자 옆에 있던 가방에는 눈이 가득 차 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중학생의 인성이는 아직 퇴마사에 눈을 뜨기 전의 상태여서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힘들 때 조력자가 되거나 적이 되면 제일 무서운 캐릭터인 실론케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합니다. 참고로 이분은 인성이 아버님이십니다. 이 사건 덕분에 인성이가 요괴와 전설에 대한 것에 눈을 뜨게 된 거였죠. 이때 이후로 인성이는 거의 요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인성이가 봤던 네 번째 요괴 사라신이란 존재입니다. 사라신은 그 지방을 어지럽힌 자를 땅의 수호신이 응징한다는 전설입니다. 인성이는 코난과 같이 도일이가 추리를 실패했다고 하는 말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도일이의 이름을 대자 모두가 적대감을 보였고 당장 말에서 꺼지라는 듯한 말을 합니다. 이 와중에 코난은 갑자기 행방불명됐다가 남도일이 돼서 나타나는데 기억까지 잃은 상태였습니다. 인성이는 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적대감을 보이는 것도 피곤한데 옆에서 도와줘야 할 인간은 기억을 잃었으니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마을에 있는 경찰 같은 사람이 사라신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 이미 각성한 퇴마사 인성이는 정신을 차립니다. 도일이 새끼의 기억은 못 찾더라도 그 사라신이란 요괴인지 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놈은 잡아 족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성이는 사라신에 대한 걸 조사하다 보니 지금 기억을 잃은 남도일이 진짜 남도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사라신으로 추정된 남자가 인성의 추리를 도와주게 되죠. 인성이는 원래 요괴라면 다 퇴치해야 하지만 본인의 추리를 도와준 착한 요괴인 것 같으니 사라신은 그냥 놔둬줍니다. 뭔가 개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나요? 아주 추리력이 뛰어나신 분이군요. 정확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요괴 마견입니다. 어느 날 집에서 미라니와 코나는 TV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몸에서 빛이 나는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라니가 그거 보고 마견이라고 옌병하니까 코나는 저런 마견 사복 마리가 와도 네가 이기니까 걱정 말라고 합니다. 그때 뒤에서 인성이가 나와서는 진짜 마견 잡으러 가자는 말을 합니다. 인성이가 말하길 어떤 절벽에서 두 명의 남자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마치 요괴의 둔갑처럼 홍련의 화염으로 뒤덮인 몸을 가진 개와 흡사한 마물이 본인을 떨어뜨린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인성이는 솔직히 이 말하면서도 피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오랜만에 요괴 사건이었거든요. 지금까지 탐정 코시엔이라면서 섬에 납치되기도 했고 거북섬이라는 곳에서 표류해가지고 나오지도 못했어가지고 요괴 나오면 죽여버린다는 마인드였는데 때마침 마견 사건이 들어와서 마견 보이는 순간 족치려고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받은 산속에 있는 어떤 집으로 가게 됐고 그곳은 이누부시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누가 개란 뜻이고 부시는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개랑 관련이 있으니까 마견이 있는 건 맞겠네요. 이 집안의 사람이 말하기를 옛날에 이 집안에 외동딸이 사라졌는데 그 외동딸을 집안에서 키우던 개가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딱 봐도 개가 딸을 구한 것 같았는데 이 집안의 주인은 개를 겁나 패고 몸에 불까지 붙였다고 하네요. 부상을 입고 누워있다가 정신을 차린 딸이 개가 본인을 구해줬다고 말했고 주인은 후회했지만 그 이후로 이 집안은 불타는 마견에게 저주받았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인성이는 뭔가 오지게 입을 터는 걸 보니까 우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라니와 가영이가 실제로 마견을 봤다고 했고 본인과 코난이 두 눈으로 직접 마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목격합니다. 인성이는 이거 장난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지금까지 거미, 인어, 설녀 등등을 잡아온 과거가 생각나며 오래간만에 퇴마사 하인성으로 돌아갈 시간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퇴마사로 각성한 인성이는 마견의 정체를 밝혀냈고 순식간에 이 마견 역시 퇴치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성이가 퇴치했다기보다는 관련이 있었던 5가지 요괴 혹은 전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인성이는 이후로 오지게 요괴하고 엮입니다. 그래서 다음 편은 이번 편에 이어서 인성이가 겪었던 요괴와 전설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마리의 요괴를 퇴마한 인성이는 이미 퇴마사로서 엄청난 경지에 올라온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오른쪽 손에 구멍이 생기면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변태 퇴마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하루빨리 요괴를 잡고 싶었지만 요괴 관련된 사건은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집안에 밖에서 썩어가던 인성이는 이대로 있다가 집에서 버섯이 된 채로 발견될 것 같다고 생각했고 인성이의 진짜 사랑 코나를 찾아가서 심신을 위로하기로 합니다. 참고로 코나한테 찾아갈 때 예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 하나를 물어가거나 아니면 가가지고 사건을 발생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인성이는 이번에 사건 하나를 물어갔고 코난과 인성이는 그 사건을 아주 잘 풀어냅니다. 근데 사건을 풀고 나서 같이 있던 경찰 한 명이 누군가하고 통화를 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하면서 난 안 빨릴 거야, 안 빨릴 거라고 라고 중얼거리면서 어딘가로 갑니다. 인성이는 안 빨린다는 말을 듣고 뭔가 야하다고 생각을 하여 사람들한테 경찰이 뭐라고 했는지 알려주고 그 경찰을 미행해봅니다. 경찰은 사실 인성이 아빠한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듣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저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저택에서 어떤 시신이 발견되는데 시신의 목덜미에 이빨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며 뱀파이어가 한 짓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뱀파이어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요괴일 테지만 살짝쿵 설명을 해드리자면 흡혈귀는 민속 또는 신화에서 생물의 전기를 빨아먹는 존재이다. 유럽의 뱀파이어, 아라비아의 구울, 중국의 강시 등 다양한 문화에서 흡혈귀의 존재가 선사시대부터 전래되어 왔지만 겁나기네요. 대충 요약하자면 생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대형 모기 같은 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흡혈귀들은 보통 송곳니 쪽에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 송곳니를 상대방 목에다가 꼽은 다음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발견된 시체의 목덜미에 이빨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어서 뱀파이어 짓이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성은 오랜만에 요괴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동양 요괴만 상대해오던 인성이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외래종 요괴와 붙게 생겼네요. 외래종은 그냥 놔두면 생태계 교란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성이는 빠르게 퇴치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인성이와 연쇄살인마 일행은 뱀파이어가 나온다는 성에 도착을 했고 인성이는 뱀파이어를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던 중 같이 온 미라니하고 가영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릅니다. 솔직히 미라니와 가영이가 함께 있으면 3대 500 치는 성인 남자도 그냥 잡을 것 같은데 쟤네는 맨날 되도
말도 안 되는 거 보고 비명 지릅니다. 차라리 범인이 쟤네 보고 비명 지르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아무튼 비명 지르는 가영이와 미란이한테 가보니 걔네가 말하길 여기 있는 관안에 어떤 남자가 말뚝에 박힌 채 죽어있는 걸 봤다는 말을 합니다. 인성이는 드디어 뱀파이어가 나온 건가 하면서 관안을 살폈지만 그딴 건 없었습니다. 인성이는 무술을 한 개치 이상으로 수련하면 허언증이 발병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이후로 여러 기묘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사는 저택 가족들의 사진을 찍던 도중 갑자기 뒤에 있던 거울에서 뱀파이어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고 밥을 먹으려고 부엌에 모였는데 창밖에서 뱀파이어 얼굴이 거꾸로 튀어나오더니 그 뱀파이어 얼굴을 잡으려고 하자 흡혈귀의 얼굴은 사라지고 거대한 박쥐 모양의 무언가가 하늘로 사라지는 것도 목격합니다. 인성이는 슬슬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요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양의 요괴들은 불타는 개라든가 본인 집 좀 찾아달라고 하는 이상한 여자 등등 시시한 요괴들 뿐이었는데 외래종 요괴는 스케일부터 다른 것 같네요. 그래서 인성이는 저 요괴의 정체를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장식용 안경을 끼고 다니는 불길한 꼬맹이와 함께 외래종 요괴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인간병기 미란이와 가영이에게 그 요괴의 뒤처리를 맡기고 인성이는 오늘도 요괴 테마를 성공합니다. 참고로 원작 스토리와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심각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혹시나 싶어서 말해드립니다. 이렇게 외래종 요괴를 퇴치한 인성이는 다음엔 어떤 요괴가 나올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귀가 달리고 하얀색 머리카락이 달린 칼스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요괴인 남자나 존나 마렵고 차가운 것 같지만 의외로 미취학 아동을 좋아하는 취향을 가진 강아지 요괴 등등 이런 애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요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성이는 별 수 없이 치트키를 쓰기로 결심합니다. 사건을 불러주는 부적 같은 존재 코난한테 혹시 사건이 없는지 물어봅니다. 근데 코난이 왜 사건을 나한테 묻냐고 따집니다. 이 새끼 오늘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코난을 만날 때의 예의를 안 지킨 것 같습니다. 코난에게는 사건을 어떻게든 물어가줘야지 그 사건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별 수 없이 인성이는 대충 좀 신기한 사건을 찾은 다음 코난을 오사카로 불러드립니다. 코난 오자마자 뭔 사건이냐고 검사해보자고 말합니다. 역시나 사건을 불러오는 영물답게 아주 건방집니다. 꿀밤한테 치고 싶지만 참고 나서 코난에게 본인이 구해온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사진은 바로 낫을 들고 다니는 동물 칼바람이 찍혀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칼바람이란 동물은 회오리 바람을 타고 나타나 사람을 댕공 베어버리는 요괴였죠. 사실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은 사건들이 몇 개 있긴 했는데 이게 뭔가 요괴하고 연관 있어 보여가지고 코난에게 가져와 본 거였습니다. 근데 사진이 좀 흐릿하게 찍혀가지고 합성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긴 했는데 코난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것은 합성이 아니라 진짜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성이는 그걸 기대하고 칼바람이 찍혔다는 곳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유명한과 함께 괴생명체에게 팔을 긁혀버립니다. 인성이는 아프긴 했지만 이것은 리얼 칼바람인가 하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 인성이의 기대에 보답이라도 하는 듯 어떤 할아버지가 낫에 찔린 채 발견됩니다. 인성이 너무 재밌어져가지고 코난한테도 재밌어진 것 같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이 하인성 코난 듀오는 사람이 죽었는데 재밌어하는 사이코패스 듀오 같네요. 아무튼 인성이는 낫을 들고 다닌 요괴 칼바람도 퇴마하는데 성공합니다. 저번 뱀파이어 사건 때랑은 다르게 굉장히 시시한 사건이었어가지고 인성이 좀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건 모르는 영물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요괴를 찾아보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어떤 커플에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 커플은 어떤 산으로 놀러간 적이 있었는데 차를 타고 가던 도중 뭔가를 친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차에서 내려보니 차 밑에서 좀비가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번 뱀파이어 때와 같은 외래종 요괴입니다. 인성이는 이거 대요괴인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했고 바로 그 산으로 달려갑니다. 그 산에 가봤더니 이미 코난과 마취 중독자가 와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실적 같은 거 쌓을 때 코난 하나 휴대하고 다니면 1년 안에 경찰청장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인성이는 이제 좀비가 나올 때까지 그 근처에 있는 집에 가서 존버를 하려고 했는데 근처로 촬영을 하러 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시체로 발견됩니다. 하긴 코난하고 본인인데 시체가 발견한다면 그게 신기한 일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인성이와 코난은 그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중 독버섯 먹고 뒤져가던 유명한이 창밖에 좀비가 있단 말을 합니다. 독버섯 효과 중에 환각 증세도 있는 건가 하면서 마지못해 커튼을 걷고 창밖을 봤는데 진짜로 좀비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인성이는 가영이랑 단둘이 경치 좋은 곳에서 분위기 잡고 있을 때보다 더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검으로 보이는 몽둥이를 들고 좀비들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좀비 중에 한 명이 사람 말을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영화를 찍기 위한 엑스트라들이었습니다. 인성이는 굉장히 실망합니다. 이번엔 요괴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전부 다 요괴가 아니라 사람이 한 일이긴 했지만 제가 하는 망상 속에서는 요괴가 한 일이니 그냥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실망한 인성이는 순식간에 사건을 풀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인성이는 요괴를 놓쳤다는 실망감에 한동안 밖으로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본인과 같은 사이코패스 코난을 찾아가서 어딘가에 있을 사건을 해결하러 가자고 말합니다. 사건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이코패스 코난은 당연히 가겠다고 했고 인성이와 함께 어떤 산으로 출발합니다. 인성이와 코난은 그곳에 가서 어떤 요괴를 찾아 뛰어다니는 르포라이터를 만납니다. 인성이의 이상형에 가까운 직업을 가진 남자입니다. 하지만 인성이는 코난밖에 없으니 관심을 끄고 요괴에 대한 얘기를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 르포라이터가 말하길 이곳 근처에서 어떤 외국인이 낙반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팀원들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그 외국인은 아직 살아있었고 외국인이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팀원 중에 한 명이 그 외국인에게 수첩과 펜을 건네줬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그걸 받고 나서 수첩에다가 누에라는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누에란 머리는 원숭이, 몸통은 너구리, 손발은 호랑이, 꼬리는 뱀이고 검은 연기와 함께 섬뜩한 괴성을 지르며 나타나 재앙을 가져온다는 고대 괴물을 말합니다. 테마사 인성이와 아주 알맞은 요괴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걸 들은 존나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이거 누에 울음소리라고 말하며 겁을 줍니다. 근데 이 인간 쿠로다 관리관하고 좀 닮았지 않나요? 쿠로다 관리관이 엑스트라를 부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에 겁을 먹을 테마사 인성이가 아닙니다. 요괴가 있다면 알아서 나올 거라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갑자기 밖이 환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 밖을 보니 호텔 앞에서 불이 나고 있다는 걸 확인하였고 이거 요괴 나올 각이다 싶어가지고 빠르게 나가봅니다.
됩니다. 나가보니 엄청난 덩치를 가진 형체가 인성이 앞에 나타났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인성이는 그 형체를 따라가봤고 거대한 들짐승에게 긁힌 상처가 있는 시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인성이는 시체를 발견했다는 충격보다 저런 엄청난 요괴를 만났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뭔가 분명 코난 초반에는 인성이가 나오면 레전드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인성이가 나오면 다영이한테 고백을 시도한다거나 요괴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기분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인성이는 지금까지 말 같지도 않은 칼바람이나 좀비들보다는 그나마 요괴 같은 노예를 만나서 너무나 기뻤고 최선을 다해서 노예를 퇴치합니다. 이 이후로 인성이는 탱구란 요괴도 만나긴 하는데 솔직히 이때 시점에서 요괴보다는 수학여행 가는 도일을 위해서 굳이 따라가가지고 도일이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 도일을 향한 사랑을 더 엿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 수학여행 편을 도일을 향한 인성이의 사랑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볼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괴 테마사 인성의 활약은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대본을 만들면서 보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인성이가 나올 때마다 요괴가 나오는 현상이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괴가 나오면 덤으로 이 야마무라 형사도 나오는 것 같고요. 분명 코난 초반에만 하더라도 도일의 추리 파트너이면서 도일 못지않게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던 인성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가영이한테 고백을 미친듯이 시도하는 순수한 시골 청년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인성의 간지가 돌아오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 좋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